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그동안 많은 영상을 통해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서는 가능할까요?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 속에서는 늘 한 가지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도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들어오기만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용서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외도는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와중에도 사람은 희망이라는 걸 품습니다. 혹시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외도가 끝났다고 해서 진짜 돌아온 것일까요? 말로는 이제 다 끝났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아직도 마음이 안 놓일까요? 왜 그 사람 마음이 아직 거기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들까요? 그건요, 우리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말보다 눈빛을 보고 표정과 행동을 통해 진심을 느낍니다. 아무리 사과한다 말해도 그 말투에 진심이 없고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은 핸드폰을 숨기지 않고 테이블에 두고, 어느 날은 평소 안 하던 대화를 먼저 걸어오고, 어느 날은 내 말에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줍니다. 뭐지? 이게 진짜 돌아온 건가?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오늘은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10가지 신호, 즉 외도한 배우자가 진짜로 돌아왔다는 증거 10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의 말은 믿기 어려운데 행동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변화가 진짜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듯 기다리는 분도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이 영상은 지금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도라는 깊은 상처 위에 다시 관계를 세워간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이 어느 날 정말 돌아왔구나 하는 순간이 조용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함께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숨기지 않는다. 외도라는 건 육체적인 만남 이전에 이미 비밀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늘 이 조그만 핸드폰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처음엔 사소했을 거예요. 카톡 알람을 끄거나 통화 기록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그렇게 아무 일 아닌 듯 감추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의 핸드폰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늘 무심코 테이블에 두던 사람이 이제는 꼭 지갑처럼 들고 다니고, 내가 옆에 있을 때는 폰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문자가 오면 갑자기 긴장해서 잠깐만 하며 다른 방으로 가버리는 모습. 그때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뭔가가 시작됐구나. 그 조그만한 기계 하나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의 연결을 해주고 있고, 나는 그 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럼 반대로요, 배우자가 진심으로 돌아왔다면 그 변화는 다시 이 핸드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엔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폰을 식탁 위에 두고 그냥 나와요. 아이랑 놀다가도 폰을 거실에 두고 웃고 있어요. 샤워할 때도 급하게 숨기던 행동이 사라졌어요.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이 사람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건 보여주는 연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졌네. 더 이상 들켜서 조마조마해하지 않고 나의 눈치를 살피며 급하게 변명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내 의심을 피하려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투명한 일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상이 다시 내 눈앞에 놓이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보라고 해서 보여주는 건 증거가 아니죠. 그건 증명하려는 행동이에요. 진짜 변화는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숨기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움이에요. 그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이 이렇게 불안해하다면 내가 다 보여줄게. 이런 말은요,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돌아왔다기보다는 아직도 또 문제 해결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젠 그냥 놔두게 됐어. 이제는 안 숨기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자기 행동을 인식하고 바꿔보려는 흐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주려는 사람보다 숨기지 않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 안에 내가 다시 믿음받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진심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진심은 늘 안 해도 되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꼭 확인하라고 하지 않아도, 꼭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이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놓는다는 건 단순히 기계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은 당신 앞에서 숨길 게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작은 신호가 다시 우리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둘째, 나를 피하지 않는다. 외도 이후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순간 중 하나는 같은 집에 있는데도 대화가 끊겨버린 그 침묵이에요. 예전에는 하루 일과를 얘기하고 무심한 농담도 주고받고 TV를 보다가 웃기도 하고 밥은 뭐 먹을까 하고 시시한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외도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게 달라집니다.
눈을 피하고 질문에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말 걸면 그 짜증부터 내죠. 왜 말을 그렇게 해? 지금 그걸 따질 때야? 아,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그때 느낍니다. 아, 이 사람 이제 마음이 여기 없구나.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피한다는 느낌, 함께 대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피한다는 감정이 점점 선명해져요. 그 침묵은 말보다 아픕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스스로 부르며 혼잣말을 속삭입니다. 왜 날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지? 내가 싫어진 건가? 아니면 그 사람 생각하느라 나랑 말 섞을 여유조차 없는 걸까? 근데요, 진짜 돌아온 사람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애기 뭐 먹였어?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이거 사왔어. 근데 있잖아, 오늘 회사에서 웃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아,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다시 관계 안에 넣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전에 내가 말을 걸었고 그 사람은 반응만 했죠. 하지만 진짜 돌아오면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말을 꺼낸다는 건 나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진심이면 말투도 달라지죠. 짧고 건조했던 말에서 조금씩 눈을 바라보며 말하고 대답이 아니라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말이 다시 오가면 우리는 비로소 이 관계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점은 불필요한 이야기조차 피하지 않기 시작할 때예요. 이건 진짜 큰 전환점입니다. 과거에 외도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전에는 그 이야기 그만 좀 해. 언제까지 그 얘기야. 또 시작이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래, 그 이야기 듣는 게 아직도 괴롭지. 내가 아직도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반응해요. 도망치지 않는 태도. 불편한 주제를 피하지 않는 용기. 그게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이 오가는 건 그냥 소리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라는 거를 알아요. 그 사람이 나와 다시 대화하고 다시 웃고 다시 우리가 되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줄 때 그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나를 피하지 않겠다는 진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계속될 수 있다면 그건 회복이라는 긴 여정 안에서 가장 따뜻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어요. 셋째, 내 감정을 받아준다. 외도라는 건 단지 한 번의 잘못이 된 선택이 아니에요. 그저 가져오는 건 사람 마음 깊숙한 곳까지 무너뜨리는 정서적 붕괴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나의 감정을 외면할 때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면 왜 자꾸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미안한 건 맞는 걸까요? 이 말들 속에는 억눌린 고통과 또다시 외면당한 아픔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은 외도를 저질렀고 나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상처를 말하는데도 그 상처마저 피곤하다고 말해버리는 순간 나는 또다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돌아온 사람은 가장 먼저 내 감정을 방어하지 않고 받아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입에 맴돌지만 자존심이나 죄책감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말보다 상대의 감정이 우선이다라는 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울면서 소리칠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나는 지금도 잠을 못 자.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그럴 때 진짜 돌아온 사람은 그만 좀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래야 하냐고 도망가잖아요. 대신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듣는 거 힘들지만 너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미안해. 정말로 아프게 미안해.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구나. 내가 이해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감정을 막지 않고 받아주는 태도는 그 자체로 나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말로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더 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픔을 끝까지 들어주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진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태도는 단 한 번의 사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도로 인해 생긴 감정의 상처는 파도처럼 반복해서 밀려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진짜 돌아온 사람은 그 모든 감정을 또 시작해야가 아니라 아직도 그게 남아있구나, 또 내가 건드린 것 같아 미안해라는 반응을 합니다. 사과의 반복이 지겹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끌어안으려는 용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결국 나한테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진심. 그 진심 하나가 또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돼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라는 사인이 되면서 둘 사이에 다시 대화가 생기고 신뢰의 실금이 조금씩 메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순간의 후회가 아니라 반복되는 감정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의 눈물에, 분노에, 무너짐에 도망치지 않고 옆에 있어주고 있다면 그건 정말 마음이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진한 증거입니다. 나와 함께 하려 한다. 외도는 마음의 이탈입니다. 그 마음이 떠난 자리는 무관심, 거리감, 피로, 외면으로 채워지죠. 예전에는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이 점점 사라져요. 같이 밥 먹던 시간, 산책하던 그런 이야기, 퇴근 후 나를 향하던 그 눈빛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는구나. 그 냉결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피곤하다는 말이 일상이 되고 좀 쉬자는 말로 침묵이 이어지고 주말이 와도 같이 뭘 할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핸드폰을 보거나 혼자 나가버리는 그 모습.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이 사람 마음이 더 이상 여기 없구나. 근데요,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은 가장 먼저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은 나랑 뭐 먹자. 오랜만에 같이 산책할까? 아이들 재우고 영화나 하나 볼까? 그런 말들이 시작돼요. 처음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긴장도 되고 마음속에 여전히 남은 상처 때문에 웃는 게 가식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의지가 반복되면 우리 마음도 조금씩 풀립니다. 예전엔 본인 스케줄이 우선이던 사람이 이젠 우리 가족 스케줄을 먼저 챙기고 퇴근하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던 사람이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봅니다. 혼자 나가서 외출했던 그 사람이 이젠 일부러 같이 나갈까라고 제안해요. 이 모든 행동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살고 싶어. 사람은 원하는 대상과 시간을 같이 쓰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는 싶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시간을 내고 함께 있는 게 편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의무가 아닌 쉼이 됩니다. 외도가 끝났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여전히 떠 있다면 시간은 안 들어옵니다. 몸은 있어도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까지 돌아온 사람은 의식적으로 시간을 함께 쓰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만든 시간 안에서 나도 점점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감정을 회복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어색할 수 있어요. 말이 없어질 수도 있죠. 예전처럼 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그 시간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진짜 돌아온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당신이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편해. 당신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돼. 내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 지금은 여기가 그냥 좋아.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돌아온 겁니다.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사람이 작은 약속을 만들고 잠깐의 산책을 제안하고 식탁에 먼저 앉으려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정말 당신과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조금씩 웃고 조금씩 손을 잡고 조금씩 우리만의 호흡이 생긴다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재시작의 기적입니다. 다섯째, 스스로 조심한다. 외도 이후 우리가 가장 크게 겪는 감정 중 하나는 불안입니다. 불신을 끼워진 관계에서 지금 이 사람 어디에 있는 걸까?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걸까? 지금 또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죠. 그 불안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내게 말하지 않고 무언가를 숨겼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외도가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는 태도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로 돌아온 사람은 스스로 투명한 태도를 선택합니다. 오늘 누구랑 점심 약속 있어. 아까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그냥 보험 이야기였어. 이번 주 주말엔 회사 워크숍이 있어. 토요일에 출근이야. 이렇게 묻지 않아도 먼저 말해요. 먼저 보고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이 캠 붙기 전에 말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줘야 다시 믿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건 상대방이 불안할까봐 한 발 먼저 나서는 배려고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진심의 표현입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신뢰가 다시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으면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회사 일 좀 있었어 같은 애매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먼저 말해줍니다. 오늘은 회사 끝나고 박대리랑 커피 한잔 하러 왔어. 점심에 거래처 갔다가 지하철에서 누굴 만났는데 그냥 인사만 했어. 이번 주 금요일에 회식이 있는데 혹시 불안하면 내가 전화해 줄게. 이런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괜히 놓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보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이제는 숨기려 하지 않는구나. 그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건 감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을 구속하거나 일일이 보고받는 게 아니라 단지 진심으로 이제는 안 숨길게라는 태도를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의무감이 아닌 자발성이죠. 억지로 보여주는 투명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부분은 내가 먼저 말해야 맞겠다. 이건 이 사람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설명하자. 그 마음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제는 굳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감시와 확인이 줄어들고 대신 대화와 신뢰화가 자라납니다. 결국 신뢰는 투명함에서 다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진짜 투명함은 상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가 당신에게 묻지 않아도 일정과 만남을 알려주고 당신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먼저 말하고 심지어 이거 말 안 하면 또 상처 줄까봐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온다면 그건 정말 이젠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진짜 마음이 돌아왔다는 깊은 증거입니다. 여섯째, 관계에서 주도하려고 한다. 외도가 발각된 이후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회복은 온전히 나 혼자 하고 있는 느낌.
상담을 알아보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전부 내가 먼저, 나 혼자, 나만 애쓰는 구조.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앉아있거나 이제는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모든 걸 잊어 넘기려고 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걸까? 단지 발각돼서 멈춘 거지 진심으로 회복하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불신은요, 상처보다 더 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관계가 무너져도 나만 너무 애쓴 건 아닌가라는 허탈감만 남게 되죠. 근데 진짜 돌아온 사람은 이 회복의 주도권을 결코 배우자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상담받아보자. 요즘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당신 다 읽어봐. 내가 먼저 정리해서 대화 시도해볼게. 다음 주는 우리 둘이 데이트 한번 하자.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할게.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건 단순한 후회나 반성의 차원을 넘어서 이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다고 하는 책임의 태도가 시작된 거예요. 미안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믿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 거는 진짜 회복을 바라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자료를 찾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도망치지 않고 이 관계를 다시 살아보려 하고 있구나. 가끔은 이런 시도들이 어설플 수 있어요. 상담 시작을 했다가 긴장해서 제대로 말을 못한다든지,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 말을 한다든지, 회복 일기 같은 걸 써오겠다고 했다가 며칠 안에 안 하게 된다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시도라는 걸. 이 시도는 무엇보다 나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젠 함께 가는 길이구나 하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주도적인 움직임을 하는 사람은 이내 회복이라는 과정을 자기 책임으로 여겨요. 내가 상처 준 거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을 도울게. 나 혼자 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앞서서 움직일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그동안 무너졌던 신뢰가 처음으로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길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한 사람만 끌고 가는 회복은 언젠가 지칩니다. 하지만 함께 걸으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비록 느리더라도 길을 잃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만약 지금 그 사람이 먼저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혼자 멀뚱히 앉아 있던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주도적으로 관계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그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음이 돌아왔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예요. 7째, 자존심보다 진심을 선택한다. 미안해, 사실 이 말. 외도 이후에 너무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도 왜 마음은 더 허전하고 때론 더 아플까요? 그건 단 한 번의 미안해가 모든 걸 덮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상처는 반복적으로 생겼고 그 상처를 맞아놓은 감정도 시간에 따라 계속 올라오는데 사과는 단 한 번, 그것도 대충 던지듯 나온 말 한마디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진짜 돌아온 사람은 자존심보다 진심을 선택합니다. 그 얘기 또 해?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래? 이런 말은 아직도 그 사람의 자기 중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방어하고 여전히 내 감정을 불편한 상황으로 취급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은 사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또 들을 준비 됐어. 네가 지금 또 그 말을 꺼냈다는 건 아직도 아프다는 거잖아. 내가 그때 진짜 뭘 얼마나 망가뜨린 건지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야. 지겹지 않아 듣고 있을게. 내 상처는 괜찮은데 네 상처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찌르르르 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 감정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무게를 같이 들어주겠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지 말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과가 반복되더라도 진심을 잊지 않는 태도. 그게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줍니다. 처음엔 정말 미안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또 그 말만 하네 싶은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매번 나의 감정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래 또 미안해라고 조용히 말할 때 그 반복되는 사과 속에서 진짜로 내 고통을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는 내 모습 앞에서 아직도 그러냐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사람. 내가 말한 한 문장이 가시처럼 그의 마음에 박혀서 며칠 뒤 그 사람이 그때 당신의 한 말이 계속 생각났어. 정말 미안해 하고 다시 찾아올 때 그건 단순한 사과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존심은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고 진심은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진짜 회복은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진심을 선택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사과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 사람은 날 위해 용기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던 신뢰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8째, 나의 말에 상처받는 척하지 않는다. 외도 후에 제일 억울했던 순간 중 하나, 그건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더 상처받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예요. 그 얘기 또 꺼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계속 들쳐? 왜 항상 내 탓만 해? 나도 마음 편한 줄 알아? 맨날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죠. 분명히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왜 자꾸 내가 당신 때문에 더 힘들다는 식으로 말할까요?
그건 죄책감이 감당이 안 될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적 태도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어는요, 상대의 감정을 외면하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됩니다. 그 사람의 방어는 결국 내 아픔을 너무 예민하다, 이제 그만 좀 해라로 몰아가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말문이 막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얘기하면 저 사람 상처받겠지, 또 싸움 내겠지 하면서 입을 다물게 되죠. 근데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 방어를 거두기 시작해요. 예전 같으면 상처받은 척하며 도망쳤을 그 말 앞에서 이제는 조용히 듣고 반박하지 않고 눈을 맞추며 반응합니다. 그래, 내가 또 널 아프게 했구나. 그 얘기 꺼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난 그 말 듣기 어려웠지만 네가 꺼내준 덕분에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 이 말들 속에는 이젠 너의 감정이 내 감정보다 중요해 라는 깊은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사과를 넘어서 이제는 그 감정을 함께 책임지려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응에서도 보입니다. 내가 울면서 이야기할 때, 예전엔 눈 돌리고 말 돌렸던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 그때 나한테 너무 잘해냈어 라고 말할 때, 예전엔 너도 그랬잖아 하며 맞받아쳤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떨구고 응 맞아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날카롭게 말했을 때도 예전처럼 그게 할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잘못했는지 느껴진다 하면서 나의 감정을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 안에서 방어가 줄어들었다는 건 이젠 나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회복하려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방어는 두려움에서 나오고 공감은 용기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 사람은 두려움 대신 함께 아파주겠다는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는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네 말 들으면서 나도 괴로워. 근데 그 괴로움 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 혼자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제는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감정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홉째, 아이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외도가 벌어진 가정은 단지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온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눈치채죠. 엄마 아빠 사이가 흐르는 싸늘한 분위기, 말이 끊긴 저녁 식탁, 애써 웃는 얼굴 뒤에 가려진 눈물.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온몸으로 그 긴장감을 흡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과 거리를 버립니다. 예전에 안아주고 놀아주고 대화하다 나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부터 방 안에만 있고 혼자 밥 먹고 아이들 눈을 잘 마주치지 않게 돼요. 그 모습 속에는 죄책감도 있고 피로감도 있고 내가 아빠 엄마 자격이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아이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아이는 느낍니다. 아빠가 나를 왜 사랑하지 않나? 엄마가 요즘 왜 나를 안아주지 않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외도의 후폭풍은 아이들에게까지 번져갑니다. 근데 진심으로 돌아온 배우자는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너무 부끄러워서 아이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기대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나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아이에게 다시 아빠이고 싶다고. 아빠가 다시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엄마가 다시 아이의 일기장을 들여다보고 퇴근 후 지친 몸에도 아이를 목욕시키며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것. 이런 모습들은 작은 것 같아도 가정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강력한 회복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와의 관계는 거짓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감정의 거울입니다. 진짜 따뜻함이 있는지 정말로 다가오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말 한마디 손짓 하나로 알아챕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던 아빠가 갑자기 장난감을 사온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기뻐하진 않아요. 오히려 엄마 오늘은 왜 나랑 같이 놀아줘? 아빠 오늘 왜 집에 일찍 들어왔어? 하고 묻는 그 눈빛 속에는 진짜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진짜 돌아온 사람은 그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아요. 말없이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잠들기 전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며 말합니다. 아빠가 예전처럼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요즘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더 잘해보고 싶어. 사랑해 늘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 가족이라는 자리로 함께 살아가는 책임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말보다 아이들이 먼저 합니다.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고 식탁에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고 집안에 다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외도는 아이의 세상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이지만 회복 역시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이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고 같이 놀아주고 진심으로 안아주고 있다면 그건 단지 육아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다시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분명한 신호이자 진짜 마음이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나를 다시 존중하려고 한다. 외도라는 건 사람 마음에서 사랑보다 먼저 존중을 무너뜨립니다. 한때는 나를 존중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볍게 넘기고 내 존재를 의무처럼만 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은 식어 있고 말투는 날카롭고 듣는 말은커녕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때 그건 단지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예의가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진짜 돌아온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존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이전엔 됐어 몰라 알았다고처럼 짧고 단정적인 말이 그렇구나 그래 이해해볼게 그땐 나도 생각이 짧았어로 바뀝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달라져요. 전엔 피하던 눈길이 이젠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직하게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이젠 진심으로 듣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또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전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아니고라고 가로막던 사람이 이젠 잠시 멈추고 끝까지 듣고 내가 한 말의 의미를 곱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감정적이어도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읽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나한테 쓰리쓴 약 같지만 당신 마음이 어떤지 들을 수 있어서 고마워.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지만 가장 본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존중은 결국 상대를 온전히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외도는 그 사람이 내 감정보다 자기 감정에만 집중했다는 의미고 그건 나를 존재로서 무너뜨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바라보고 내 일상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그건 나를 한 사람으로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깊은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 올라온 반성과 변화 없이는 흉내낼 수조차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 말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게 됐어.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제 나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시선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 시선 속에서 존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부서졌던 자존감, 사라졌던 나다움, 상처를 물들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회복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결국 회복이란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먼저 다시 존중할 수 있는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 진심이 묻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살아있는 태도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배우자가 마음까지 진짜 돌아왔다는 가장 깊은 신호예요. 지금까지 외도한 배우자가 진심으로 돌아왔다는 증거 10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안하신 분들 그래 그 사람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하겠어요. 이 변화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걸까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스스로 지켜내며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당신의 그 불안과 두려움 당연한 감정이에요. 외도라는 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전체 신뢰가 무너졌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회복은 다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믿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복잡하고 때로는 다시 무너졌다가 또 일어서는 걸 반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드린 10가지 변화가 지금 당신의 배우자에게 조금씩이라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단단한 의지와 함께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변화, 눈빛, 말투, 하루의 리듬,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대화의 온기 그 모든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결국 당신의 마음속 깊이 그래도 다시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조용한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기를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분명히 알게 되셨을 거예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시작은 말이 아닌 태도에서부터 그 사람이 지금 그 태도를 바꾸고 있다면 그건 분명 그가 이제 도망치지 않고 이 관계를 책임지고 싶다는 진심일 겁니다.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확신이 없고 때로는 희망조차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 견디고 있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는 자체가 이 회복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외도는 끝났지만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 영상이 그 사람의 변화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눈을 선물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간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진짜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는 진짜 믿어도 되겠다. 이상 외도회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